이 집을 향후에 신축 아파트를 활용해서 더 좋은 곳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 중간 스위트 스팟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공부하시면 이런 기회들 그리고 이런 입지들이 보이는 거죠. 심지어 그 아파트는 초역세권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그런 기회가 나. 그래서 그 기회는 어느 분께 갔나요? 벌써 이제 거래가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교보문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K클래스 진행을 맡은 한국일보 한수범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박성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입지 센스에 대해서 입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맛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전수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주택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오늘 작가님이 팁을 방출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애 첫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 청약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니면 기축을 매매할 것인지에 대해서가 아마 저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이제 부동산 초보들, 저 같은 부동산 초보들을 위해서 이 두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를 해주셨다면 이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약시장은 2021년 상반기까지는 가점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커트라인이 70점대 이상까지 나오는 청약시장이었는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10점대 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도 외곽 지역에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청약시장에도 부동산 심리라는 게 굉장히 반영되는군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저가점자들이 지금 내 집 마련 청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 인천이나 경기권에서 30평대 4억 초반 혹은 3억 후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초기 투입되는 금액이 분양가가 4억이라고 하면 4천만 원 플러스 알파 조금 이 정도 5천만 원 이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종잣돈 규모가 적을수록 그리고 가점이 낮을수록 지금 청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잣돈 규모가 조금 있으시면 이렇게 굳이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의 청약으로 도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억대, 3억대라면 훨씬 좋은 곳에 일반 매매로 매수하시면 더 좋은 상품으로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데 종잣돈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에서 많이 고민하세요. 지방에 갭 투자하러 갈까요? 아니면은 청약 계속 도전할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 5천만 원으로 지방의 저가 단지에 갭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거주 하시면서 시작하시고 만약에 정말 내 전 재산이 5천만 원이고 입주할 당시에 자금 계획이 조금 어느 정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또 전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신다면 청약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집을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잣돈 규모가 적고 가점이 작은 분들이라면 근데 10점 이하는 지금도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20대 분이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가점 자체가 10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도전을 계속 해보실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이하라고 한다면 청약에 그냥 마냥 목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는 것보다 가점이 조금 더 낮은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야를 조금 넓히신다면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축을 매매하는 것이 유리한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청약 가점이 너무 낮으신 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약 가점 너무 낮고 무자녀인 신혼부부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청약을 시도하시긴 하시지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청약하려는 지역 인근에 기축단지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거주까지 어려운 지역이라면 자본 규모가 좀 부족하다면 일단 먼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지역에 꼭 살고 싶다. 근데 이 지역이 조금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진행 단계를 밟은 예를 들면 이제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관리처분 인가 즉 그 사업의 한 8분 응선 정도 넘은 이 정도의 정비 사업으로 선택하신다면 일단 한 입주까지 한 5년 이내 정도의 새 아파트 입주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만이 답은 아니고 일반 매매
혹은 전세를 끼고 매수하시는 거, 혹은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로 이제 낡은 주택을 매수하셔서 새 아파트가 될 곳으로 미리 선점하시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무조건 이 책을 읽으면 무조건 지금 구매해야 되는 집, 지금 도전해야 되는 집이 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고민에 대한 답이 더 담겨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지침서라기보다는 네. 앞으로도 계속 두고 보면서 내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펼쳐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서 듣고 있고 또 이렇게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네. 해주시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분들의 이해가 진짜 쏙쏙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네.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또 갈아타는 과정도 오히려 더 한 단계 어려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책의 좀 자극적인 표지처럼 네. 한 번의 선택으로 부의 계급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 분들은요.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졌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네. 근데 1주택자 분들이 예를 들면은 2018년에 집을 매수하셔서 4년을 보유하셨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매수하셨던 가격 시세보다 2배는 오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7억의 집이 있습니다. 네. 시세로 7억인데 아마 4년 전에 3억에 매수하셨을 거예요. 정말 큰 차이가 있네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 2018년에 3억에 매수하셨다면 집을 사시면서 1억 정도의 대출을 일으키셨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순 자산은 6억 정도일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굉장히 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시고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집을 가지고 저 서울도 못 가. 난 이 집을 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 갈 수 없네. 여기 계속 살아야지. 이런 과정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많은 분들이 한 집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거주하세요. 집을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갈아타는 작업들을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어떻게 갈아타느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집이 3억에 산 집이 7억이 됐어요. 근데 대출을 제외하고 나면 6억이라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도권의 7억 아파트를 한 5년 후에 서울의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올 수 있어요. 내가 재개발이 너무 무섭다라고 한다면 뭐 전세를 끼고라도 더 좋은 급지로 오실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어떤 공인중개사 소장님께서 저한테 활활님 이거 굉장히 금매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혹시라도 지인분 있으시면은 소개해 주시라고 연락을 했습니다라고 카톡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성북구 혹은 강북구에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초기 투자금의 5억 1천만 원으로 84, 그러니까 34평형이죠. 84제곱미터에 이주가 진행되는 구역, 이주가 진행된다는 거는 4년 후에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5억 1천만 원으로 30평대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는 거. 물론 추후에 분담금까지 합하면 이게 최종 10억에 매수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게 초기에 들어가는 금액, 이게 내가 과연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재개발이 좋은 게, 재건축이 좋은 게 투입되는 금액, 이 10억의 아파트를 사면서 나눠서 낸다는 거거든요. 향후에 만약에 내가 정말 전 재산이 5억이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라고 하면 전세를 주실 수도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갈아타기 중간점이 될 수 있어서 이 집을 향후에 신축 아파트를 활용해서 더 좋은 곳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 중간 스위트 스팟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공부하시면 이런 기회들 그리고 이런 입지들이 보이는 거죠. 심지어 그 아파트는 초역세권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그런 기회가 그래서 그 기회는 어느 분께 갔나요? 벌써 이제 거래가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아마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공부의 의지가 불타오르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공부를 바탕으로 나중에 또 좋은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작가님 모시고 저도 특강을 이렇게 코앞에서 들은 기분이라서 네. 당장 이렇게 이 방송이 끝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다음 K클래스는요, 주식 투자 전문가시죠.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를 쓰신 오건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40년 만에 가장 높고 빠른 물가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인플레 역습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꿀팁을 오건영 작가님께서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방송도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박성현 작가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저희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무주택자분들과 1주택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지 센스에 장착하시고 살고 싶은 곳에서 거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